예, 안녕하세요. 해운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연구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즉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됩니다. 당사는 이번 규제가 해운업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 발표를 통해서 규제 시행으로 나타날 영향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줄여서 EEXI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운항 전에 엔진 출력이나 중량 등을 활용해서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규제를 충족하는 경우에 IEEC라는 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2023년부터 IEEC를 선내 비치해야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집약도 지수, 줄여서 CII입니다. EEXI가 운항 전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CII는 운항 후에 운항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운항 기록에 따라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한 번 이상 2등급을 받으면 선박의 운항이 제한되게 됩니다.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내 선사의 규제 충족 수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EEXI 규제의 경우 72%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오른쪽의 CII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D등급과 2등급 비중이 34%로 적지 않습니다. 규제 시행 직후부터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선종별로 규제 충족 수준을 살펴볼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운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D등급과 2등급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는데 차량 운반선이 89%로 가장 높고 가스 운반선은 12%로 가장 낮아서 선종과 최대 7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2등급은 규제 시행 후 1년 만에 운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차량 운반선이 81%로 매우 높고 벌크선과 일반 화물선도 18%로 타 선종 대비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종 비중이 높은 선사는 규제 시행 직후부터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많기 때문에 현존선 규제는 해운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신조선 발주가 확대되고 폐선 연령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설령이 30년가량 될 경우에 안전성 측면에서 폐선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친환경 전환 비용과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해서 폐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후선은 친환경 전환 비용이 높은 만큼 수익성이 저조해서 폐선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고 선사는 운송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조 발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선종별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중연료 추진선은 화석연료와 친환경 연료 모두 사용이 가능한 선박인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탱커선과 컨테이너선의 이중연료 추진선 발주 비중은 30% 수준인 반면 건화물선은 8%로 낮습니다. 이는 건화물선은 아직까지 친환경 기술 방향성이 불확실해서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꺼리는 영향입니다. 향후 기술 방향성이 명확해질 경우에는 발주가 몰리면서 신조 성과가 상승하거나 조선소의 생산 능력 한계 때문에 발주부터 인도받기까지의 시차가 장기화되는 등 영업적 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속 운항과 엔진 출력 제한 조치로 실질 선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사들이 즉각적으로 신조선을 투입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기간 출력 제한이나 저속 운항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현 시점 효율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기간 출력을 제한할 경우에는 선종별로 최대 51%까지 엔진 출력을 제한시켜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평균 손속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선종별로 최소 2%에서 최대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조선 발주 확대, 폐선 증가, 저속 운항에 따른 유효 선봉량 감소는 모두 수급상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규제 시행으로 이러한 공급 측면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변수로 하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케이스 1은 클락슨에서 확인 가능한 신조선 인도 일정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고 케이스 2는 케이스 1 대비 규제 영향이 더욱 크게 발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서 수급 측면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현존성 규제가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간 선사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순복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2021년까지 파란색 선인 수급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규제 시행으로 노후선이 폐선되고 저속 운항으로 유효 선봉량이 감소하면서 수급 저하폭이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케이스 2의 경우에도 폐선이나 저속 운항은 신조 발주 대비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선사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만큼 수급 개선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선종별로 수급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선종 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드라이벌크는 컨테이너 대비 파란색 선인 수급 지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드라이벌크는 현재 친환경 신조선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나타날 폐선이나 저속 운항에 따른 선봉량 감소와 신조선 인도에 따른 선봉량 증가 시점 간 시차가 있어서 수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황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 용선을 축소하는 등 영업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하고 발주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신조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21년부터 신조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고 22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중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규제 시행으로 선종별 시황 전개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조선 투자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여력도 해운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규제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경쟁력이 차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무 여력을 얼마나 확충해 놓는지, 그리고 선박 발주 실적과 계획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속 운항에 따른 운송 능력 감소 폭을 어떤 방안으로 관리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인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운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